네,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아까 봤던 셀트리온 레전드 사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를 4, 5월 혼란기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49,000원의 비중이 92%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또 내년까지 긍정적인 업황 전망 이어지는데요. 과연 멘토님 보유 의견 주실까요? 저는 내년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년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너무 선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좋은 걸 우리가 왜 좋은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왜 제가 좋지 않다 생각하는지는 2017년 영업이익이 53조, 2018년 영업이익이 58조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이 46조를 예상하고 있고 다시 2022년이 54조를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여기 58조 벌었을 때보다 반토막이 났다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46조. 그러니까 2018년과 2017년에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굴기가 온다. 앞으로 업황 대성장이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은 실적 부분을 다 넘어서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2017년은 2015년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런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26조대 영업이익에서 57조대로 넘어갔습니다. 딱 거의 2배하고도 조금 더 넘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단순 기대감과 유동성으로만 올라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자리가 사실 최근에 넘어갔죠. 여기 자리 61,200원, 여기 61,500원 여기 자리인데 이 자리가 넘어갔을 때 제가 왜 넘어가면 사라라고 하냐면은 이 자리 넘어서자마자부터 이렇게 N자 만등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넘어갈 때 사면은 이걸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사신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지금은 챙길 수가 없다. 아까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즐길 자리고 이제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타 대회를 열던지 아니면은 결국은 손실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 실현으로 해석이 되네요. 매수는 유보 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주는 왜 문멘토님께 접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게임도 하실까요? 네오 위즈인데 슬롯머신, 카지노, 막고, 포커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잘 모르시죠? 문의 주신 분 신규 매수 질문 주셨어요. 네, 포커는 합니다. 예전에 그 넷마블 포커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피망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망 맞고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올라왔다가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는가? 게임주가 한번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분위기가 확 과열됐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빠져 있는 자리인데 빠질 때 보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되면은 많이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조정될 거면 계속 되지 왜 여기서 멈추고 있냐. 여기서는 이제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다시 여기서 사서 모으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게 게임주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21,000원짜리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다. 난 스윙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18,7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2차 분할로 접근을 처음부터 전략을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분할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1차, 2차 나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난 한 방에 사서 그냥 손절할게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살게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21,000원 손절 의견 드리고 위로 올라올 때 25,000원짜리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성향에 맞게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권주 달려가는데요. SK증권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격이 이렇게 왔을까요? 858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집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집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증권주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신고가 막 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내년 전망 3,000 간다, 2,800 간다 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단기적으로 집회주 1,000원짜리를 살짝 터치할 가능성은 있으나 저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자리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오늘 윗꼬리 달고 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윗꼬리를 메꾸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레벨 다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38만 원의 비중 30%입니다. 아까도 유튜브 채팅창에 왜 녹십자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나요?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 셀트리온의 수급 뺏겨서입니까? 아니요,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예, 딴 거 없어요. 비싸게 사면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녹십자가 문제가 생겼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비싸게 샀습니다. 뭐가 지금 수급이 뺏긴가요? 아니요, 비싸게 샀습니다. 내가 왜 손실이 나나요? 비싸게 샀습니다. 입니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얘는 거래량이 꽤 많은 편이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없이 빠지는 것은 다시 올라갈 기회가 있지만 얘는 뭔가 빠지지 않고 위쪽에서 거래가 계속 발생됐다는 것은 아래쪽에 싸게 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장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빠질 때 27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밀렸을 때 지지하는 형태라든지 어떤 모양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 유보와 함께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까지 감안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응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신규 매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3분기 바닥 확인됐고 4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전하기에도 어려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매수 어떨까요? 괜찮죠. 왜냐하면은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품 중에 대장은 누구다? 아모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 화장품 관련주도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 질문 주실 때마다 아모레가 낫습니다. 질문 주실 때마다 아모레퍼시픽이 좋습니다. 뭐 할 때마다 아모레퍼시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강조해드렸죠. 그게 먼저 움직였어요. 그 말은 이제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뭐 토니모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 보유 의견 드리고 화장품 관련주 다시 한번 수급 돌 수 있기 때문에요. 대장주가 먼저 갔으니 아모레 좀 비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뭐 살까요? 다른 화장품주 사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맞추기성 상승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FNF 이번에도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잠한 이유 시장에서는 뭐 지주 체제 선포하면서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FNF 그럼 조금 이따가 사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이따가 사야죠. 일단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성수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비싸요. 그냥 위쪽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횡보하는 흐름이라든지 박스권이라든지 빠진 다음에 N자 반등이 가는 자리라든지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쪽에서 흐름 자체가 체크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10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상승하겠다. 계단식 상승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유보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FNF 조금 더 이따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 보죠.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신인그룹 니주가 또 다음 달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엔터주 안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리가 또 높긴 하네요. 어떨까요, 매수? 네, 이거 이제 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거는 고가를 넘어가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죠. 네, 43,000원 넘어가시면 사면 되고요. 지금은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갈지 안 갈지를 내 돈 걸고 확인하지 마세요. 도박입니다. 지금 여기에 돈 걸어놓고 넘어가라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그때 시세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다. 아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넘어가면 사자.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JYP 엔터테인먼트 재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노레이입니다. 11,500원의 비중 25%. 엑스레이 사업을 하는 곳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사실 엑스레이 쪽이기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는 기업이 돈 좀 벌자.
돈을 좀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인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전년 대비 그리고 그 작년 대비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최근에 꿈틀거리는 것이 올라가기 위한 약간 기지개, 몸을 피는 뭐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쪽에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지금 자리는 매수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역시 8,000원대 정도에선 추가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 좀 잘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노레이에 이어서 투비소프트 볼 텐데 2,700원의 비중 10%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콜드체인 관련주가 되겠네요. 급하게 올라왔다가 쉬는 상황인데 재급등 가능할까요? 네, 뭐 콜드체인인 건 좋아요. 뭐 콜드체인 관련 준 건 좋은데 제가 계속 보라는 거 이거 보고 좀 물어보시면 안 됩니까?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가 보시면은 100억, 95억, 108억, 38억, 9억, 16억, 억 단위로 계속 날리고 있는 계속 손실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뭘 하게 되는가라고 한다면요. 결국 가지고 있는 이 유보금이 계속 깎이게 됩니다. 원래 450%를 가지고 있다가 408% 그리고 270% 자꾸 떨어지고 지금 206%까지 떨어졌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고 투자자님들 제가 지금 또 돈 갚아야 되는데 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유상증자하고 아이고 투자자님들 힘들어 죽겠으면 한 번만 더 합시다. 유상증자하고 아이고 투자자님 미안합니다. 감자 좀 할게요. 계속 그래요.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질문 안 주셔도 잘 하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 접근 금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사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앞서 아모레퍼시픽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럼 뭐 따라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충분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모레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얘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약간 원형 바닥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원형 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게 돼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 위쪽 단계 원형 바닥 그리고 있을 때 여기 위쪽 단계인 16만 2천원짜리 16만 3천원짜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슈팅이 나오거나 강한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에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갔을 때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6만 5천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거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내려가게 됐을 때 15만 원에 잡아놓으면은 아모레처럼 들고 있다 보니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지막 종목을 끝으로 저희 굿바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반 지치기 쉬운 수요일도 저희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오후장에도 수익 잘 거두시길 바라겠고 저희와 또 목요일, 금요일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챔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